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LA 레이커스 현재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 중인데 저희도 11월 말에 레이커스 경기를 보러 갑니다만 다행히 저희 조코프TV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갔을 때쯤이면 돈치치와 르브론도 돌아와 있겠죠. 자, 현재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니 제임스가 주인공이죠. 자, 르브론 제임스의 장남이기도 하고요. 이제 2년차를 맞이한 서포머입니다. 자, NBA에서 르브론 제임스 아버지는 23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빈스 카터의 22번째 시즌이 최장 커리어였는데 일단 코트를 밟는 순간 그 기록은 깨게 되고요. 또 공교롭게도 본인의 백넘버이기도 합니다. 리그 최연장자이지만 당장 지난 시즌에 올 NBA 팀에 뽑혔을 정도로 여전히 기량은 훌륭합니다. 물론 전성기에 비해서 운동 능력, 에너지, 수비력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나이에 평균 25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는 앞으로 저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좌측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커리어 최초로 개막전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의 복귀는 11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65경기 이상 뛰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올 NBA 끝자락 정도는 노려볼 만한 그런 기량의 소유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이커스는 여러 선수들의 부상이 겹쳤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 탓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브로니 제임스가 로테이션에 합류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일단 브로니의 2025-26 시즌 기록은 3경기에서 28분 뛰었어요. 평균 9.7분가량을 출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비지 게임이 아니라 주요 로테이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득점 28분 동안에 야투 3개밖에 시도하지 않았고요. 3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1블락인데 가장 높은 항목이 파울과 그 다음에 실책입니다. 4반칙, 4실책. 자, 물론 샘플이 28분이고 그 28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에게 지금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스틴 리브스가 있긴 합니다만 돈치치,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 또 마커스 스마트까지 최근 들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오스틴 리브스의 백코트 파트너가 닉 스미스 주니어, 그 다음에 또 브로니 제임스, 굉장히 좀 평소에 출전 시간을 얻기 힘든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인 즉슨 브로니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니 NBA 통산 기록은 올 시즌 3게임 포함해서 30경기, 평균 출전 시간 7분, 2.1득점, 0.7 리바운드, 0.8어시스트.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NBA에서 통할 수가 없는 공격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투가 30%, 3점이 28.1%, 그나마 자유투가 78.6%이긴 하지만 참 여러모로 NBA에서 살아남기는 힘든 실력인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불투명하겠죠. 그리고 최근 브로니 제임스가 좀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얻었을 때 전 LA 레이커스 소속이자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이자 마이클 조던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동시에 뛰었던 얼마 없는 선수 가운데 하나인 이 콰미 브라운이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제임스 부자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브로니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로니가 NBA에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빠 때문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거나 혹은 리그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르브론은 그런 거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브로니는 화장지처럼 소프트하다. 이제 리그 2년차 선수인데 황소처럼 강해야 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이제 2년차니까 넌 젊잖아. 그런데 왜 수비를 할 때 상대 선수와 컨택하지 않으려 하고 왜 피해 다니는 걸까? 그런데 저런 애가 킹의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비꼬았습니다. 브로니 제임스가 원래는 스카우트 리포트에도 강점은 수비입니다. 다만 이 선수의 키가 190cm가 되질 않고 있고 그리고 뛰면서 점점 자신감이 하락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콰미 브라운의 비판이 굉장히 날이 서 있었고요. 자, 레이커스 구단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이 콰미 브라운의 이야기에 응수한 건 아니고요. 브로니에 대한 우리 외부 의견 개의치 않아. 우리는 브로니가 NBA 로테이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단지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가 2라운드 5순위로 직접 뽑은 루키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 르브론 제임스가 2026년 여름에 뭐 은퇴를 하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 이번 시즌 내내 브로니 제임스는 레이커스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터뷰가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NBA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브로니의 미래가 밝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죠. 자, 물론 뭐 브로니 제임스도 힘들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야기를 했듯이 얘는 고생 안 하고 농구 선수 안 해도 되는데 농구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치고 에너지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지금 걷고 있어.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브로니는 대견할 수 있죠. 네, 심장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뭐 아주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마이클 조던 아들처럼 진짜 막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은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빠의 또 입장에서 무슨 뜻이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브로니도 힘들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브로니 제임스가 그래도 상당히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많은 비판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잘 대처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다. 뭐 이건 이제 심장 이슈겠죠. 단지 주어진 기회를 나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내 여정이 끝나길 원한다. 이건 이제 코트 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하셨다.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부모님의 또 서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다. 바로 농구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이다. 뭐 이런 멘탈이 있어야 또 이런 본인만의 가치관과 또 소위 말하는 곤조가 있어야 NBA라는 무대에서 지금 별다른 존재감이 없지만 버틸 수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또 조롱이 많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멘탈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풀나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버지인 뭐 르브론도 제대로 뭐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가 브로니 제임스랑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네, 같이 골프도 치는 사이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했다. 앞으로도 브로니가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영리하며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다. 경쟁하고 더 발전하고 싶어한다.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건 시즌 전에 했던 얘기예요. 당연히 또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지만 내 동료에게 당연히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JJ 레딕 감독도 브로니 제임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다. 지난 시즌 G리그 활약상이 편안함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역시나 시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잔인한 그런 질문이 될 텐데 어쨌든 브로니 제임스가 3경기 27분, 28분 동안만의 활약으로는 저희가 올 시즌 기량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망스러운 건 분명하고요. 다만 레이커스 구단의 구성원들 또 레이커스 구단의 수뇌부는 여전히 브로니 제임스를 옹호하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부자가 LA 레이커스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브로니 제임스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브로니 제임스가 본인의 실력으로 드래프트된 건 분명히 아니죠. 아버지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지명이 됐고 기회를 얻은 건 맞습니다. 이게 레이커스 구단이 잘못한 판단이냐 잘한 판단이냐 이런 것들은 논외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브로니가 뛰고 있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취가 브로니 제임스의 NBA 커리어도 저는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은퇴 전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현재 통증을 느끼고 있는 좌측 엉덩이 좌골 신경통 부상으로 현재 개막전 결장 중인데 일단 개막전 아웃은 본인의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좌골 신경통은 회복이 더딘 대표적인 부위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또 다른 은퇴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또 하체 반응성을 보이고 또 우리가 알던 그 르브론 제임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겠죠. 어쨌든 하체 쪽이고 이게 참 낫지 않는 부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헤게모니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또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르브론은 매 시즌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전술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1+1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완벽한 FA가 되기 전에 계약을 맺었었죠.
네, 그런데 루카 돈치치가 들어오면서 모든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루카 돈치치 빅딜 이후에 레이커스의 무게추는 루카 돈치치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지난 시즌에 뭐 JJ 레딕 감독, 그 다음에 구단 수뇌부들 만났을 때에도 보통은 르브론 제임스가 축이 돼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돈치치였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돈치치와 AD가 트레이드 됐을 때에도 귀띔을 받지 못했고, 네, 그리고 시즌 끝나고 감독, 구단 수뇌부와 함께 만났을 때에도 원래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 모임의 주체였는데 돈치치가 나갈 정도로 이제는 레이커스가 구단의 중심축을 르브론에서 돈치치로 바꾸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2025년 여름에 레이커스 구단은 르브론 제임스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실로 오랜만에 2026년 여름에 FA로 풀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더 많은 금액과 그 다음에 롤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우리 유니폼을 입고 골드 앤 퍼플 유니폼을 입고 은퇴하고 또 커리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예전에 우리 팀에게서 받아갔던 그런 역할과 금액은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건넨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르브론의 미드 시즌 트레이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레이커스의 뭐 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불화를 겪어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르브론 제임스를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할 일은 없을 거예요. 몸값도 뭐 거의 53밀인데 또 데려오는 팀들도 그만큼의 셀러리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 시즌 트레이드 가능성은 없다. 다만 르브론은 트레이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FA로 풀리는 완전한 FA로 풀리는 거죠. 2026년 여름 르브론 제임스의 행보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현지에서는 클리블랜드 리턴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마이애미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펜라일리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마이애미는 친정이니까. 네, 그리고 아니다. 절친한 카이리 어빙,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댈러스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댈러스나 클리블랜드는 오면 막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지만 다만 그게 베테랑 미니멈,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몇십 밀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금액의 르브론이 온다고 했을 때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라는 스탠스이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 루머도 있었고요. ESPN의 데이브 맥매너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레이커스가 고전한다면, 그러니까 성적이 기대 이하야. 그렇다면 르브론의 이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뭐 홀몸이 아니잖아요. 제임스 부자가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니 제임스가 레이커스와 4년 계약을 맺긴 했지만 풀 개런티는 2년이고 그 개런티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커리어를 또 감안한다면 본인이 또 든든한 보호막이 돼줘야 되고 또 내가 팀을 옮기거나 아니면 레이커스에 남거나 어쨌든 제임스 부자는 한 패키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계산기까지 두들긴다면 르브론 제임스도 꽤나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로니 제임스 저희가 조코피TV 구독자들과 함께 직관 이벤트를 갔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이거 족벌주의다, 뭐 네포티즘이다, 이거 부당하다, 뭐 콰미 브라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레이커스 팬들은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네포티즘이 굉장히 만연한 나라입니다. 족벌주의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감도 있어요. 근데 크립토닷컴 아레나 갔을 때 브로니 제임스가 나오면 레이커스의 2만 명의 팬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일제히 뭐 핸드폰 보고 팝콘 먹고 맥주 마시다가 브로니 제임스 나오면 전부 다 카메라 켜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 여론이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뭐 옹호가 될 수 있지만 또 그 이외에 좀 르브론과 또 브로니를 삐딱하게 보는 시선에서는 와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는 또 의구심을 던질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이 빈센트는 결장이 길어질 거고요. 오스틴 리브스는 지금 과부하를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커스 스마트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브로니 제임스가 본인에게 주어진 얼마 없을 기회를 또 잘 살렸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농구 재밌게 즐기시죠. 고맙습니다.